전기차, 내연차. 여기서 과연 실제로 전기차가 얼마나 연료 비면에서 절약이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계산의 중간 절차는 생략하고 결과를 보면 전기차는 2000km 균 16만원이 나오고 내연기관은 20만 6천으로 전기차가 약 20%가량 이익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를 충전비를 따져보면 조만간 역전될 것 같은 예상을 걱정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전기차 운행에 대한 세금에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불만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속속들이 파헤쳐 알려드리니 구매를 생각하신다면 필히 보시고 후회 없는 결정 바랍니다. 영상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충전기 인프라와 충전시간 문제, 충전 비용의 상승 문제, 신규로 발생될 세금, 내연기관과의 실제 연료비 비교,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 전기차 주행 특성으로 인한 생리적 부작용. 첫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충전 인프라 문제입니다. 이젠 충전 문제로 주민끼리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많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는 주차 문제와 겹쳐져 더 심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판매된 전기차는 38만 대고 충전기는 총 20만 5,205대입니다. 얼뜻 봐서는 적지 않은 수이나 그 속 내용을 보면 전국에 깔려있는 20만 5,205대 충전기 중 6시간 이상이 걸리는 완속 충전기는 18만 4,468대나 되고 30분가량 걸리는 급속 충전기는 2만 737대, 10.2%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속 충전기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완속 충전은 배터리 셀의 데미지를 적게 주고 요금도 저렴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완속 충전을 더 선호할 수도 있죠. 급속과 완속 충전기의 충전 시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64kW 배터리 탑재 전기차를 80%까지 충전할 경우 50kW 급속 충전기로는 약 60분이 걸리고 100kW로는 약 30분 내외가 걸립니다. 참조로 배터리 특성상 80%에서 100% 구간의 충전 시간은 차종에 따라 차이가 심한데 일부 외제차는 이 구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것도 있다 합니다. 차량명의 오픈은 생략하겠습니다. 저 급속 충전 시간도 짜증이 나는데 완속 충전기는 최악이죠. 7kW 완속 충전기는 80%까지 충전하는 데에 약 7시간 이상이 걸리고 3.3kW 휴대용 충전기로는 16시간 내외가 걸립니다. 문제는 사용자 대부분이 퇴근 후 아파트에 주차하면서 이 완속 충전기로 충전하고 다음날 빵빵하게 채워서 출근하기를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차량으로 사태는 악화일로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충전시설을 늘려나가겠지만 당장은 심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가 전기차로 100% 전환했을 때 드는 인프라 투자비는 약 6조 달러라 합니다. 어마어마해서 워낙 예산은 생략합니다. 비용 때문에 당장에 충전소가 팍팍 늘어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인프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전기차는 운전 중 충전율이 10% 이하일 때는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시외도로 탈 때 아차해서 지나치면 정말 낭패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자기 생활권에 충전소가 몇 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을수록 좋겠지요. 저 기나긴 충전 시간 외에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이어서 배터리 충전 비용, 전기차의 안전 문제 그리고 낯선 전기차 작동 문제 등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밥 사용을 원하지만 사정상 좀 비싸더라도 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기값은 꾸준히 올라 이제는 킬로와트시 당 300원대입니다. 비싼 저 가격도 사실은 한전에서 미치고 파는 것입니다. 현재는 좀 떨어졌지만 작년 말 일간지 기사를 보면 사오는 가격이 급속 충전값보다 더 비쌉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원전이 아닌 비싼 태양열 등에 의지해야 하는 숙제로 한전의 적자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라 이젠 전기차라도 무조건 혜택을 요구할 수는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전기차, 내연차. 여기서 과연 실제로 전기차가 얼마나 연료 비면에서 절약이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전기차는 2000km 기준 16만원이 나오고 내연기관은 20만 6천으로 전기차가 약 20%가량 이익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오를 전기값을 따져보면 오히려 역전될 것 같은 예상을 걱정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전기차 운행에 대한 세금에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류에 대한 세금은 엄청납니다. 과연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가 물고 있는 저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실제로 친환경차가 빠르게 증가할수록 국가 세수 부족 현상이 커져만 가서 전기차 주행거리에 따라 주행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교통세제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합니다. 전기차 유지비가 오를 것이란 확신이 확 들죠? 안전 문제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4월 18일 미국에서 주차 차량의 무게를 건물 바닥이 이겨내지 못해 무너진 사고인데요. 붕괴 원인이 전기차 때문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지만 해당 사고는 차량 무게로 인한 붕괴는 확실하기 때문에 향후 계속 늘어나는 차량 무게를 기존 시설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의 30에서 40%가 배터리 가격이고 가격만큼이나 그 무게 또한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픽업트럭 4,000kg짜리의 배터리 무게만 1,300kg에 달합니다. 또한 승용차 대신 SUV를 선택하는 운전자들이 늘면서 차량 무게가 약 1,542kg에서 1,950kg로 증가한 상황에서 여기에 배터리 무게까지 더해지니 결코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닌 거죠. 차량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도로와 주차타워 등이 노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의 보급 확대로 자칫 탑승자나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보행자의 사망으로 이를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합니다. 지난해에 전기차 화재가 44건이 발생했는데요. 배터리 과충전은 전해질의 온도가 상승해 분리막까지 녹아 대단히 위험하다 합니다. 배터리는 물리적 기계가 아닌 화학적 산물이라 향후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화재 사고 발생률은 자연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 분들께 드리는 얘기입니다. 전기차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바퀴를 돌리던 운동 에너지를 배수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외생 제동 기술이란 것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뿐인데 그 브레이크를 박는 듯 급격한 감속이 됩니다. 전기차를 처음 운전해 본 분들은 이런 제동 방법과 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구동용 전기 모터는 출발 가속 시 바로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는 스타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 두 가지 급감속과 급가속이 어우러져 멀미에 약한 분들이나 아이들에게는 뒷좌석에서 오버히트 하기 일쑤겠죠. 아이들 구토가 심해서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전기차가 향후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절대 사지 말란 영상은 아니고요. 미리 알고 사고 나서는 후회는 하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실제 자동차 정비사들의 전기차 구매율은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게 제가 느끼는 점이고요. 결론은 전기차는 상황에 맞춰서 천천히 구입해도 된다입니다. 간혹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명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EU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확정하면서 예외 규정을 둔 게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는 무게 때문에 전기 배터리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고가의 전기차 가격에 비해 실제 자동차 제작사가 남기는 이윤도 상대적으로 박합니다. 앞에 언급한 천문학적인 전기차의 인프라 투자비도 큰 문제겠죠. 그래서 선진국의 대기업에서는 암암리에 꾸준히 수소나 EPR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